네, 저의 이름은 최시우입니다. 네, 저는 2006년에 북한을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청년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우라는 북한 인권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탈북하는 과정이 사실은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긴 과정이다 보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셨어요. 그래서 탈북하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함께 탈출을 도와줘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요. 가정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탈북민들은 뭐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인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머물고 있다가 불법 체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있다가 중국 대륙을 통해서 동남아 몇 개 국가 최소 3개 국가예요. 3개 국가를 불법 입국해서 최종적으로 태국에 있는 유엔 난민 수용소로 가게 되죠. 거기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해서 바로 그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그 대사관에서 머물고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죠. 근데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들어갔던 곳이 한국국제학교라고 있어요. 청중학생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도 한국국제학교가 있어요. 거기 베이징에 있는데 걸로 들어갔는데 한국 땅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거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국 땅이 아니고 캐나다 국제학교에 한국국제학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어떻게 보면 치해복권 지역인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보호가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학교에서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국 공안들이 막 들어와서 저희를 잡아내가려고 막 했는데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국제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온몸으로 막았어요. 온몸으로 막고 막 어떻게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오냐 막 이러면서 막아갖고 그런 대치 상태에 있다가 그때 저희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유튜브에 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왜냐면 잡혀가게 되면 북송돼서 가게 되면 이 북송돼서 북한으로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형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돌아가나 아니면 여기서 죽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다가 다행히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대사님께서 중국 대사님께서 중국 정부와 협상을 잘 하셔갖고 저의 목숨을 구하셔서 대사관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게 탈북 과정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셨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1990년에 탈북하셨어요. 그때가 북한의 일대 수령인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탈북자가 없었어요. 탈북자가 많아진 계기가 1997년 이후거든요. 그때 한창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탈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90년대 때는 배급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탈북자가 없던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귀순자, 그러니까 군인이거나 아니면 외교관이거나 특별한 이유로 탈북하신 분들이 있었지 일반 주민들이 탈북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가 탈북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완전 북한에서 말하면 역적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15년 동안 감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계속 북한 정부로부터 북한 비밀경찰에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런 삶에서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15년 동안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죽은 줄 알았죠. 근데 15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나와라 해서 어떻게 나오게 됐고 저희가 탈북을 결심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북한에서는 가족 중에 한 명이 탈북자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거나 하게 되면 연좌죄를 적용해갖고 온 집안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절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갈 수가 없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절대 출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딱
막히게 되는 거죠. 신분제.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북한에만 그 신분제가 있어요. 그 인도의 카스트처럼 신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살다 죽나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나 시도를 해보고 자유와 희망을 찾아서 시도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저의 아버지 요청이 딱 왔을 때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한국에 딱 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 교육기관이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운행 시스템이라든가 지하철, 버스 타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돼요. 거기서. 근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잖아요. 되게 금방 지나가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19살이라서 미성년자다 보니까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집을 배정받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임대주택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임대주택에 자기 원하는 지역에 맞게끔 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을 신청해서 서울을 오게 되었는데, 그 임대주택에 딱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문만 딱 달려 있고, 그때 당시 저희가 나올 때가 주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 있고 가스도 안 들어와 있고 진짜 그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사람만 떨렁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도 없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하룻밤을 자면서 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좀 잘 사는 나라고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리고 모든 집들이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회장님 집처럼 생각했는데, 임대주택이라는 게 오래된 집들이잖아요. 대부분 한 30년 된 집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크지도 않은 집이고, 또 그런 집에서 하루 정도 있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게 이 사회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 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 와서 가스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불도 연결해주고 하면 그나마 불이 생기면 그나마 조금 괜찮구나 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딱 대한민국 사회에 나오자마자 한 주 좀 지났나? 바로 저를 고등학교에 입학시켜 버렸어요. 일반 고등학교에. 근데 이게 고등학교 생활도 북한과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정하기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한국은 아파트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동, 무슨 몇 단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단지 아파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외우긴 했는데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내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생겨갖고. 그래서 몇 동 몇 호였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갖고 막 이래갖고 헤매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전화를 걸어갖고 나 데려다줘 마라 그래갖고 어디까지 동생이 데리러 나와서 저를 데리고 갔던 경험도 있었고, 네.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죠. 그리고 또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시스템이 원래는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안 찍고 그냥 내려가 버리게 되면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다음에 찍을 때 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냥 돈만 내고 타면 된다 생각해서 쭉 들어갔는데 나올 때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갔는데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거 찍었냐라고. 그래서 안 찍었다 하니까 돈이 계속 나가니까 다시 찍고라고 해갖고 그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타서 다시 찍고 다시 또 내려서 걸어오고,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도 있었고, 지하철 예전에는 제가 지하철 탈 때는 이게 표였어요. 표를 넣고 이렇게 나가서 복권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삼각대처럼 돌아가는 게 있었어요. 장준학생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세대랑 지금 세대는 달라갖고 그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방향이 왼쪽에 달려 있었던 거, 오른쪽에 달려 있었던 기억이 안 나는데 넣는 방향이랑 이게 약간 방향이 약간 달라갖고 헷갈려요, 되게. 그래서 잘못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권력 안 나가시니까 막 기어 나가다가 잡혀간 경우도 있었고 막 그 끌려가서 막 검사 나간 경우도 있었고 이런 뭐 에피소드들이 좀 많죠. 네. 네, 일단은 어렸을 때는 가장 제가 원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있을 때는 당연히 꿈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꿈이라는 걸 꿀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은 정부가 다 정해주거든요. 너는 뭐 해라 딱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부모님이 농부면 저도 자연스럽게 농부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탐부면 자연스럽게 탐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꿈에 대한 생각 못 했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라던가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저 대사관 있을 때도 대사관의 직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한민국 가게 되면 뭐 영어를 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는데 교육받고 또 드라마를 접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제 꿈이 사실은 경찰이었어요. 경찰관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은. 북한은 경찰이 말 그대로 사회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나쁜 직업이었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보니까 너무 되게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어 안내해 주려고 하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국민들에게 필요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아 나도 저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내 고향, 내 사회에다가 이런 어, 어떻게 보면 좋은 시스템을 우리 사회, 우리 그 지역 사람들한테다가 좀 알려주고 싶고 또 섬기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죠.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찰 행정학과를 갔죠. 그래서 경찰 시험 준비를 했었고 네, 한동안 네, 그랬었습니다.